보고 계신 곳은요, 여기 나라, 일본 나라의 그 옛 성터입니다. 이미 다 무너져서 없어졌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재건하는 작업 중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문은,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문입니다. 한국어로 정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주작문이라 그래요. 주작. 북현무, 남주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문을 주작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자, 역사를 그 당시의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때가 700년대 초반입니다. 700년대 초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한반도의 역사, 특히 백제의 역사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백제인들 후예들과, 그리고 일부 고구려 가야 신라의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지만, 이때쯤 되면 거의 백제 사람들이 전 일본의 절반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지역 긴키 지방까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 역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백제가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심각한 침공을 당하고, 그걸 살려보기 위해서 이 일본에 외에 와 있던 이 백제 왕통들이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백마강으로 28,000명에서 38,000명의 병력을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백총관 전투인데, 거기서 결국 이제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 텐지텐노가 되는 나카노우에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를 도와서 645년에 을사의 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되는 후지와라 씨, 원래 이름은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소가노 우마코 가문, 소가씨 가문을 멸절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 황실로 등장하게 되죠. 나가노우에라는 인물은 천지천왕이 될 때쯤 되면 이미 실권을 쥐고 있었고, 그 실권 중에는 이 당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병력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아마도 일본을 침공할 것이다, 우해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성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이 오사카 지역, 나라 지역에 아스카 지역에 와 있었던 그 통치 권력이 수도도 일시적으로 천지천왕은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30-40분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있는 오츠라고 하는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실제로 천지천왕의 통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을사의 변을 같이 일으켰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후지와라 씨가 되는 이 후지와라 세력이 결국은 그 수도를 다시 남쪽 나라의 남쪽 아스카보다 약간 북쪽인 곳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만들죠. 그게 바로 후지와라 쿄라고 하는 궁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00년대 초반에 지금까지 얘기는 600년대의 이야기고 700년대 초반 708년쯤에 바로 여기 나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수도의 이름이 헤이조교라고 하는 곳인데 이름인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헤이조교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면서 이 성을 지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고증하면서 새로 발굴하면서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 헤이조교 나라 시대에 그 왕궁이 있었던 왕궁터의 최남단, 다시 말해서 이 주장문이라고 하는 입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건축 양식이 백제 건축, 반도의 건축 양식과 비슷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 맨 위에 보면 저 양쪽 끝에 금색으로 실제 금은 아니고 금색을 입힌 저걸 이제 여기서는 치미죠. 한국말로는 치미라 그러죠. 치가 뭐냐면 물고기, 꼬리 달린 물고기를 갈치생, 날치, 곰치 이럴 때 꽁치할 때 그 치예요. 그러니까 치는 물고기의 꼬리예요. 그 치미, 그래서 물고기 꼬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걸 여기서는 시비라고 읽기는. 저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 건물이 불타지 않도록 화마로부터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기원에서, 저거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저게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한 15분 정도 가면, 동대사가 있죠. 도다이지가 있는데, 도다이지의 꼭대기에 똑같은 저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양식들이 이제 백제에서 넘어오게 되는 건축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에 있는 것처럼 이 풍경 등을 달아놓은 것도 대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헤이조교 왕궁의 입구문을 재현해 놓은 주장문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시점은 700년대 초반부터 이 헤이조교 시대는 100여 년간을 여기에 수도로 수도로 이제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100여 년 후에는 또 다른 이제 천황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칸무텐노라고 하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일본 그 황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텐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칸무텐노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헤이안교 시대라고, 헤이안 시대라고 그러고 교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이 헤이조교 시대, 나라 시대의 왕궁터의 남쪽 문, 주장문을 일부 재건해 놓은 거고요. 저 멀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식 왕궁이 저렇게 컸다.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은 근정전까지 가는데, 한국은 근정전까지 가는데 불과 한 몇십 미터밖에, 한 50m 되나요? 안 된다고 치면, 여기는 지금 한 200m 이상 200m 이상 들어가야 이제 본 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헤이조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의 왕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만큼 이 백제인들은 이 한반도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일본 외의 땅에 와서 풍요로운 넓은 면적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왕궁도 아주 중국의 자금성이나 이 버금갈 만한 큰 규모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규모가, 생각의 규모와 이 지도자들의 규모가, 백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전라도 충청도에 있었던 그런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생각을 갖고 세계 경영을 해왔던 그런 민족이 바로 백제 유민들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조상들이 여기 일본 땅을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우리들이 여행 와서 느끼는 게 너무 쪼잔하게 작다, 화장실도 작고 뭐 자동차도 작고 다 작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원래 이곳을 지배했던, 통치했던 백제인들은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에 있었던 왕궁들보다도 훨씬 큰 왕궁을 건립해 놓았던 거죠.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100년 정도 이어지다가 다시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북상해서 지금의 교토에서 헤이안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진짜로 이 문화의 꽃과 그 다음에 모든 이 기반을 거기서 닦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헤이조교의 왕궁터에 와서 일부 복원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본이고 나라입니다.